그러면 이제는 협업을 위한 설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은 뭐냐면 설득할 때는 상대방의 why, 상대방의 문제나 상대방의 열망을 제일 전면에 내세웁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게 좀 판을 깔고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시는 거는 너무 잘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일의 세계는 조리 있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학창 시절 아카데믹 할 때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맞는 이유를 정확하게 댔으면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의 세계에서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야 설득이 돼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득은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이씨도 잘 설득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죠.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카데믹한 학창 시절과 일의 세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걸 얘기할 때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유를 가져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부서가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 건 본인의 Y뿐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실패를 면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뭔가 Y로 하려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부처에 가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당신 부서에서는 최근 국회와 기업과 협업해서 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당신이 메인 담당자로 일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느 날 리더가 당신을 부르더니 상부에서 5주 후에 시작하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최소 10주가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리더에게 전하자 리더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추진해보라고 합니다. 당황한 당신은 관계기관들에게 말해봤지만 불가능하다면서 펄쩍 뛰어요. 리더에게 다시 보고하자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에서는 5주 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10주는 필요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리더가 그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면 10주에서 5주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나만 야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들 다 펄쩍 뛰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모양만 좀 다를 뿐.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들어 누워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관계기관을 막 쪼아서 어떻게든 쪼아서 이제 뭔가 5주 안에 이제 해결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5주 안에 못하고 나는 10주가 걸리고 상대방은 5주를 요청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하나 팁을 드리면 제일 나쁜 답은 뭐냐면 서로 반반씩 협의해서 7주 후에 시작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우리 또 생각해보면 나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서 그래서 7주 후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렇게 갑자기 5주로 얘기할 때는 그리고 10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주를 얘기할 때는 그 5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5주에 뭔가 출범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때 무슨 기념이라고 같이 진행되게 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그 지역에 뭔가 같이 연합해서 뭔가 진행하게 되는데 5주 때 그게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된다던가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5주가 중요하기 된 거기 때문에 그걸 7주 정도로 합의했을 때는 둘 다 불만이에요. 왜냐면 나는 10주는 필요한데 이걸 7주 만에 하려고 했으니까 막 죽어 나죠. 상대방은 5주 후에 했어야 되는데 2주나 늦은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위에다가 막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불만이 가득해요. 자, 이러면 서로 자기가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좋은가? 물론 10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세히 이제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상대방의 Y는 충족하되 방법을 바꿔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자, 예를 들면 왜 5주 후에 시작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느 국가의 장관이 여기서 방문을 하는데 그때 뭔가 MOU를 체결하는데
프로토타입이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뭔가 명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완성본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약간 시범 사업처럼 뭔가 조감도라던가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0주 동안에 하려고 했으면 1부터 10가지를 해야지 완벽한 완성이라고 해볼게요. 5주 안에 출범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0가지 중에서 다 하지 않고 출범이 가능한, 예를 들면 뭐 5가지만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출범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주 동안에 나머지 업무들을 덧붙여서 완성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출시할 때 핸드폰 다 아시는 것처럼 베타 버전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전체 프로토타입으로 모델을 보여주고 사전 예약을 받은 다음에 10주 후에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익숙하시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양보하는가? 저 사람이 양보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조금씩 양보하는가? 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상대방의 와인은 충족하되 방법을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 처음부터 이게 왜 안 됐는지, 왜 어려운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것보다 사실상 더 좋은 건 뭐냐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게 판을 까시고 얘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틀렸군요 라고 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았군요. 당신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았군요 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의 와인은 동의를 하되 방법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일하실 수 있어요. 부처에 가시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도 되게 많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끼리 또는 부서끼리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막 갈등만 깊어지게 되고, 저번에도 내가 양보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양보하냐, 막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의 와인을 충족하되 방법을 좀 바꿔보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여기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또 각 부처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머릿속 생각을 전달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업할 때 잘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성을 높이는 거 뭘 말씀드렸죠? 이중 언어. 기억나시죠? 숫자의 해석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실무 언어, 우리 부서의 언어, 공무원의 언어 플러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언어를 같이 얘기하시게 되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총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정확성을 높이는 건 뭐였죠?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얘기하는 거에 덧붙여서 구체적 하우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요 얘기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혹시 업무 사이클이 좀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셔야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설득에 관련해서 2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연을 절절하게 전달하는 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가셔야 설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북구청 기억하셔서 나도 이제 일의 세계에서 또는 다른 분을 설득할 때 그렇게 상대방이 이거에 관심 있겠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최소 기준점인데요. 동료들 중에서 유난히 꼴보기 싫은 동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꼴보기 싫은 동료들이 객관적으로 못된 인간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의 약간 이렇게 유난한 영역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유난한 영역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이걸 동료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 일을 시작할 때도 그라운드 룰처럼 공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동료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개인적 감정으로 싫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